자, 우리는 코스피 5천 찍어야 네, 되거든요. 5천 좀 재산 네. 모아야 되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저는 뭐 이 관련해서 아예 아는 바가 없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네. 일단 우리 일타 강사님의 스타일대로 그냥 강의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 사진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네. 2번 그림을 하나 2번 그림. 올려주시죠. 네, 오, 2번 그림. 제로. 이게 지금 그림이 어? 좀 잘 뽑혔습니다. 제가 또 AI로 뭐야? 그림을 좀 뽑았는데 네. 뭐야? 요 그림 하나로 사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요? 네. 위에 보시면은 호수가 하나 있죠. 네. 호수. 이 호수가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만든 저수지예요. 네. 그리고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물을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잘 보시면은 네. 물이 오른쪽으로도 하나 돌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은 마을로 가질 않습니다. 네, 어떤 한 집으로 네. 가네요. 어떤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3번 그림으로 바꿔 주시겠어요? 3번 그림. 네, 이렇게 이제 바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물을 모았는데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사업을 한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이제 주주에게 주주 환원되는 그런 네. 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어떤 주주인가? 누군가 한 집으로만 지금 가는 물길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요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 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상법은 이렇게 누구에겐가 흘러나가는 이 물길을 잡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거는 금감원장이 딱딱 잡아내야 되는데 금감원장 맞죠? 그런 이런 역할을 거. 해야 이런 거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 네. 네. 그 이제 물길을 정부가 딱 보니까 좀 이상해요. 네. 왜 물이 마을로 안 가고 한 집으로만 가는 게 그렇지.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섰습니다. 나서 가지고 네. 네, 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는 불공정이다. 그렇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 이걸 막 막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표정이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네. 그런데 그런데 자, 이제 6번으로 보면은 네. 거기를 막았더니 음. 지금 다른 그림 보이십니까? 네, 또 네, 다른 네. 길이 또 났네. 네, 다른데 또 구멍을 또 뚫은 거예요. 뚫었어. 네, 또 뚫었어요. 결과는 똑같아. 네, 계속 또 그 집으로만 또 물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7번 그림으로 가서 네. 이제 계속 그런 소위 이제 요즘 말이긴 한데 핀셋 규제라는 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요것도 안 돼. 계속 막아요. 규제했어. 네. 계속 막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계속 그 소용돌이 같은 그림 있잖아요. 네네. 계속 어딘가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고 막아도 안 되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그 다음 8번 그림 같은 8번 그림. 이제 주주 충실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 물론 물이 새 나가는 거를 막아도 좋긴 한데 그게 막는 구멍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디서 뚫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뚫리는 것도 열심히 막아야겠지만은 이제 8번 그림처럼 그냥 물길을 합쳐버리자. 어디로 나가든지 일반 주주이든지 이제 지배 주주이든지 똑같이 물을 쓰게 만들자. 이게 사실 주주 충실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하는 저 주주 충실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왜 코스피가 이제 뭐 3천이냐 5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코스피라는 거는 왼쪽 일반 주주에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에 있는 물이 글로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지배 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질 않아요. 그렇죠. 따로 사고 팔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물이 많이 가면 갈수록 왼쪽은 저평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호수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뚝을 막고 네. 그 여기를 뚫으면 이 사람이 특정 주주가 갖고 가는 이익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 주주도 다른 주주하고 똑같이 가져가면 된다. 그 전에는 안 똑같았어요. 전혀 안 똑같지. 그 방법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뭐 이제 뭐 사익 편취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특정 계열 회사끼리 뭐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고 자기들끼리 거래. 네, 또 계열 회사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부당합병 같은 것 통해 가지고 많이 했고 네. 또 그럴 때마다 그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무기력하게.
주주에 충실하라고 하는 법이 없으니까 회사에 충실하라 뭐 이런 것만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기존 상법 조항은 사실은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라는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는 상식이에요. 네.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 주주, 그러니까 지배 주주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아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주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가 1987년도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누구나 다 동등하게 표를 행사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똑같은 주식 수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장님 한 사람이 100만 주를 갖고 있으면 네. 자 10주씩 갖고 있는 10만 명이 있다고 치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그러면 10만 명이 10주씩 갖고 있으면 그게 몇만 주예요? 100만.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100만 주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같은 이익이나 권리를 누리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총합이 똑같이 그렇죠, 100만 같아야지. 주씩이라면. 근데 여태까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 지금은 회장님 한 사람이 100만 주를 갖고 있으면 거의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10주씩 갖고 있는 10만 명은 거기서 소외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형편없이 싼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입니다. 제일 한국 싸. 주식은.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코스피 3,000을 넘은 이 상황에서도 제일 싼 주식이에요. 제일 싸. 근데 이거를 바꾸자는 것이죠. 결국엔 주주 민주주의 적어도 한 명이든 10만 명이든 합쳐서 똑같이 100만 주씩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같이 이익을 똑같이 쉐어해야지. 네. 어떻게 10만 명이 갖고 있는 10주씩 100만 주는 무시하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100만 주에만 이익이 자꾸 쏠리냐. 이걸 고치자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그동안 판결을 그렇게 안 해오다 보니 네.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이 이익을 누려야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을 상법에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해석하도록 이른바 확인적 규정을 집어넣자는 게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죠. 좋습니다. 혹시나 또 편향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검사 출신이니까 판사만 다 잘못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실제 그 판사들이 그렇게 뭔가 그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한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였습니까? 사실 뭐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긴 한데 판사 개개인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저도 이제 법학을 배웠지만은 법학을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그렇게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문제가 좀 크고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게 네.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제 판결이 좀 약하게 나온 면이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또 10번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좋아요. 자, 이제 예시를 몇 개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1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CEO한테 연봉 100억을 더 주자 이런 안건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주주 충실 의무의 위반일까요? CEO 연봉 100억 더 주자.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너무 많이 준다. 네. 이게 이거는, 과연 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오면은 이거 못 하는 걸까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너무- 100억 더 주고 네. 110억 벌게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 주주 충실 의무는 여기서 언제 적용이 될까요? CEO가 특정 주주일 때. 아, 네.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확장 우리가 저수지가 너무 좁다. 이제 저수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걷자. 이게 증자잖아요. 네. 그러면 증자를 하자. 이거는 주주충실 의무에 위반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럴 때에도 특정 주주 또는 특정 제3자에게 증자를 할 때만 주주충실 의무를 논하면 됩니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이 이제 세 번째 다른 저수지 물이 너무 적으니까 다른 저수지하고 합치자. M&A. 합병이죠. M&A 합병. 같은 거. 네. 이건 어때 주주충실 의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그 자체만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너무 정확하게 어려운데?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걸 칭찬하고 그러세요. 바보로 하나 사람을. 네. 그래서 저수지끼리 합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데 밑에 있는 이제 어떤 특정 대주주의 저수지하고 합칠 때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어. 주주충실 의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에 가자. 네. 화성에다 물을 만들자. 화성에 물을 만들자.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네. 이거는 주주충실 의무랑 어떨까요?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관계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하는 게 있을까요? 이지선 씨. 왜냐하면 회사 돈을 말도 안 되는 데다 갖다 넣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이익이 올지 결정을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대주주가 화성에 미리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와 이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렇지.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되게 많다. 그러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방금 같은 경우를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지적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은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네, 사실은 뭐 그 주주 충실 의무라는 아주 추상적인 규정 바꾸는 거는 첫 단추를 깨는 거고 그 외에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자주총의 의무화라든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 룰을 적용하는 거 뭐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등등 앞으로 이제 개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복 상장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중복 상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LG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회사 LG라는 지주회사가 맨 위에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이 주 LG도 상장되어 있죠. 네. 근데 그 밑에 LG 화학이 있어요. LG 화학 나 LG 돈 많이 잃었습니다. LG 화학도 상장되어 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LG 화학의 한 사업부이던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갖고 지금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 그 밑에 자회사 또 자회사 밑에 있는 손자회사 등등이 줄줄이 다 상장회사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자, 제일 유명한 기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애플. 애플. 팀쿡. CEO는 팀쿡이죠. 애플. 애플. 애플 화학 없어요? 애플 화학? 애플 화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플이 자동차. 삼성전자의 시총의 한 15배쯤 될 겁니다. 네. 시가총액은. 근데 애플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플 그룹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이죠. 그렇죠. 그 애플 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맞아요. 에? 진짜요? 또 애플 생명 없어? 애플 생명? 애플카. 엄청 많은데? 자, 우리가 맨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유튜버. 네. 유튜브, 구글. 그렇지, 구글. 구글의 그 모회사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예요. 네. 알파벳. 그러면 구글, 유튜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른바 구글 그룹에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알파벳. 하나. 하나. 맞아요. 하나요? 네. 그럼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재벌 그룹들의 순환 출자 구조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 수십 개가 서로 이제 지분을 출자해서 이 순환 구조로 갖고 있으면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이게 말은 뭐 순환 출자다 뭐 뭔가 있어 보이잖아. 네. 그게 아니야.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 회사를 먹으려고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한국에서 용인되는지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걸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서 많이 권유를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처럼 지주회사만 상장하고 사실상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100% 지분을 갖는 비상장 구조로 만들었으면 미국처럼 회사 구조가 만들어졌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온갖 그 입법 과정에서 조금 변형이 많이 되면서 아주 너그럽게 허용을 해줬어요. 아. 그러면서 이 중복 상장 문제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한국 그 상장 기업의 고질병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네. 근데 이런 것까지 해소를 하게 되면 뭐 코스피 5천 아니라 뭐 더 가는 거고. 네. 앞으로 개혁 작업이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죠. 결국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가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네.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네. 주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권이라든지 법조계에 로비를 한 결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그건 측면이 뭐 로비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그 당시에 입법이 굉장히 계속 약해지는 현상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죠. 네. 그 약간 좀 완곡하게들 표현하시네. 완곡하게 정확한 팩트를 모르니까. 완곡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 사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런 문제 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바보인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멋있다. 전환사채 이런 것도 알아요? 단어만 그냥 알고. 우와, 아니 뭐지? 단적인 얘기가 네. 그거예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네. 근데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당연히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1심에서 졌어요. 네. 근데 그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던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자본도 있습니다. 네. 그 엘리엇은 당연히 이거를 외국 재판소로 끌고 갔어요. 거기선 이겼어요, 엘리엇은. 오. 그 단적인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외국 재판소나 뭐 물론 그거는 중재재판소라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만 그런 데로 끌고 가면 야 이건 잘못했지, 니들이 물어줘야지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야,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머리 아파 야 안 그렇지. 돼. 기각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그렇죠. 거죠. 첫 출발. 예. 예, 그게 맞는 키가 아니라 첫 출발. 그렇죠. 그냥 발 하나 떼는 것. 지금 댓글에도 우가 삼성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전 삼성 좋아합니다. 삼성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의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삼성 좋아합니다. 근데 네. 삼성 저는 국민으로서 이제 투자자로서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작은 개혁들이 사실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결국에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반대한 거죠? 그 오너 일가들의 소수의 이익 때문에 그런 너무 거예요?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아니 너무 진짜 중요해 진짜. 핵심을 너무 잘 난 짚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상식적인데 자, 왜 반대했어요? 답을 좀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상속세 중이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개혁 작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회장님들을 더 부자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지분, 주식 지분의 가치가 1조야. 근데 네. 그 회사 주식이 오르면 이게 5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거잖아. 5배 더 부자가 될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야지. 네. 싫어해. 싫어해. 왜요? 왜냐하면 그 회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회사 주식은 어차피 못 파는 주식이야. 그렇지. 못 파는 재산이야. 이거는 내가 잘 갖고 있다가 내 아들한테 뭐 딸한테 물려줘야 될
회사 지분일 뿐이지 내가 팔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물려주는 과정에서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와. 네. 그러니까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세율이 60%니까 네. 그냥 단순 계산하면 지금 내가 지분 가치가 1조면 6천억 세금 내면 되는데 네. 5조가 되면 3조를 세금을 내야 돼. 네. 그러니까 회장님 일가는 주가가 올라가서 돈 벌 생각은 1도 없어요. 다만 회사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은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게 앞서 우리 천 변호사님이 얘기한 네. 터널링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터널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양평 고속도로라고 불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남들 모르게 이렇게 유리하게. 쫙 빼내는 거는 아, 관심 그거는 있어도 가능해요.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가서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건 이건 어차피 내가 못 쓰는 재산이란 자,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애플로 예를 들면 애플. 애플의 주식 가치가 올라. 네. 그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돈이 올라. 근데 어차피 나는 못 팔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면 상속세도 많이 내지만 네. 아들이 지분 확보가 또 그만큼 어려워져. 네. 맞습니까? 네. 요거는 그래. 네. 그러니까는 지분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불편해. 네. 그런데 불편한 만큼 어디서 또 이득을 얻고 싶어. 그래서 터널링 하나를 또 뚫어. 그래서 애플 상조 같은 거 만들어. 그래서 내 가족들한테 그걸 또 갖다 줘. 네. 일거리 몰아줘. 그래서 거기서 또 돈 벌게 해. 이런 거죠. 그렇죠. 정말 쓰레기 같은 데 나와 있거든. 저하게 저게. 나 이 나라에서 못 그러면- 살겠다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애플의 창업주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애플의 파운더의 아들이나 딸이 지금 물려받은 애플의 게 어떤 아니잖아요. 사장을 하거나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요. 전문 경영인이 아니죠. 하지.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모 그룹의 자기의 할아버지가 창업주야.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고 나는 요 다음에 내가 회장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짠단 말이에요. 맞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그게 투자자로서는 문제야. 이런 세습 방식이나 경영 방식이 안 바뀌면 투자하기 힘들죠. 지금 이게 안 바뀌면요. 예. 어떡해요? 아니 근데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못 한다니까. 근데 편법을 자꾸 쓴다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이제 막아보자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하나하나 막았던 거예요. 아, 핀셋 아까 정책 핀셋죠. 한다는 거. 근데 네. 그게 이제 안 된다. 네. 이게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의 충실 의무라는 건 일종의 그냥 방수 처리 정도 하는 겁니다. 아. 방수 처리를 먼저 하고 뭘 만들어야지 물이 안 샌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 사실 위에다가 다른 것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삼성을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돌아가셔. 네. 그럼 아들한테 지분 다 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그 경영권을 행사해. 네. 근데 이 사람은 받을 거 다 받았잖아, 아들이. 네. 그럼 거기에 배당이 또 엄청 나온다고. 오. 그렇게 먹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남으면 네.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대부분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일단 소득세를 지금 상황에서는 49.5%를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계돼서 또 더 내야 되는 그 의무 보험료까지 하면 그 배당 소득의 50% 이상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식적인 수입 말고 달리 뒤에서 내가 훨씬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는 네. 뒤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그쪽으로 애플 상조. 물을 쫙 빼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엔 한국 주식은 살만한 주식이 아닌가.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좋은 회사는 많아요, 한국에. 좋은 회사 돈 잘 많아. 벌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좋은 회사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좋은데 그렇게 주식은 안 좋아.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애플 상조 만들어, 그렇죠. 애플 생명 만들어, 애플
뭐 만들겠죠. 카레 만들어. 그냥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럼 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이렇게 계속 남발하는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업을 상장하고 네. 세습을 이렇게 이어가고. 이제 그런 원칙이 세워지면은 네. 그런 그 제도를 상법에 넣던 자본시장법에 넣던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게 나와 이제 있는 것이 뭐 집중 투표제나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뭐 독립이사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다양한 자잘한 법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다른 것들도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너무 수십 가지가 많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아, 네. 국민들이 첫째 관심이 없으면 안 만들겠죠. 네. 왜냐? 대한민국 권력 대기업들이 아주 싫어하는 건데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한테 눈밖에 나면은 누가 나를 책임져줘. 그렇죠.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맞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을 때 이걸 하자고 당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소리를 쳤는데 네. 안 돼.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해를 하는 사람도 적지만 네. 그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표를 쫓아가야지 돈을 쫓아가냐 네. 도대체 근데 표에 도움이 안 돼. 왜냐? 그렇게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 완전히 달라졌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때 맞아. 이제 코스피가 3,300을 찍으면서 자기 명의의 주식 계좌가 있는 사람이 1,4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식이 좀 빠지면서 지금도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그 1,400명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1,0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1,000만 명의 동학개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내가 주식을 몰라서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주식 샀다가 손해 보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국 네. 주식에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주식을 투자해 보니까 이건 돈이 되거든. 그렇죠. 그럼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처럼 모든 주주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결국에 좋은 회사를 잘 골라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회사가 좋으면 주식도 좋아지는 이런 자본시장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네요. 그나마. 그런데도 이 상법 개정안이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뭐 나는 몰라. 이거 완전히 내 피셜인데 에? 뭐 이 힘 있는 자들이 계속 로비하겠지. 국회 동의 과반수 넘으면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 쪽에도 계속 들어가겠죠. 아, 압박이. 아. 몰라요. 나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이른바 재벌로 표현되는 산업자본은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한다 그런 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뭐 민주당에는 로비 잘 안 통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른바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방송 뭐 신문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에요, 주님. 아. 네. 광고 주님이잖아. 이 맞아. 사람. 그렇군요. 네. 광고비를 내주는 광고 주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리고 학계 이런 데도 사실은 영향력이 대단하죠. 네. 이게 웬만한 영향력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는 틈틈이 연구 과제를 주면서 연구비 지원도 네. 꾸준하게 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상법 개정이 이슈화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른바 보수 언론 내지는 레거시 언론에서는 야 이거 상법 개정하면 기업 죽이기. 기업 누가 기업하냐 그렇지. 그리고 외국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우리나라 네. 알짜 기업들이 다 전락할 거다. 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기사를 그냥 쏟아냅니다, 매번 싫잖아요. 쏟아내. 쏟아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전 그건. 궁금한 그렇습니다. 게 전문가분들의 갑자기 네. 생각나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이 대단히 좋은 기업들이 외국에 상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개별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요. 쿠팡은 원래 처음부터 미국에 설립됐던 회사입니다. 아 진짜요? 네, 미국에 설립됐고 오. 100% 자회사로 한국에서 사업을 했고요. 네. 배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M&A가
우리가 독일 회사로 되면서 독일에 사실상 상장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럼 배민이 커지는 거는 독일에 있는 어떤 회사가 커지는 네, 거예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모 회사가 있고 어. 그 회사가 사실은 최근에도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값어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쿠팡이 아마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한 70조, 80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쿠팡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그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만 할 수 있으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상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래요? 뭐 보고하고 공개해야 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모든 주주들에게 또 공개된 시장에 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바로 많이 알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에 상장했는데 엉뚱한 짓 한다. 예를 들어서 저 기업 오너 내지는 회장님의 어떤 비상장 회사하고 합병하면서 말도 안 되게 회장이나 그 파운더에게 이익을 몰아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네. 미국에서 그런 짓 하다가 걸리면 그럼 그냥 해가 망신하지. 나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햇빛 볼 못 봐요? 생각하면 안 돼요.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막 몇백 아이, 원 그건 상상도 못 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책임과 리스크도 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죠. 네. 그 당근마켓은 상장이 됐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에서. 안 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부자가 못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 김용남 의원의 재발견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댓글에.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아 지금 난리 났네. 네. 오. 나를 어떻게 보신 거야, 아들? 야, 이 정도 능력이면은 네. 그 3프로 TV 출연하시면 어떻겠냐는. 아, 싫어요. 아니. 진짜 칭찬했다가 칭찬했다가 진짜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